보물섬 6화 여운남은 염장선과 손을 잡고 대산그룹을 배신했다. 과연 이것이 함정일까? 여운남은 철저한 계획 아래 대산그룹과 염장선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산그룹의 핵심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염장선의 비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염장선에게는 대산그룹 내부의 움직임을 은밀히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여운남은 비밀리에 염장선의 아지트로 향했다. 검은색 트렌치코트에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조용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합의된 시간보다 이르군. 문이 열리자 염장선의 최측근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가져온 정보가 유용하길 바란다. 내가 누구 편인지 아직도 헷갈리거든. 여운남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가죽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서류에는 대산그룹이 2조 원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한 계좌 목록이 있어. 이걸 손에 넣으면 대산그룹은 곧 무너질 거야. 허가 서류를 집어들어 검토하는 사이 여운남은 눈치채지 못하게 주위를 살폈다. 벽에 걸린 지도, 책상 위에 파일, 그리고 모니터에 떠있는 CCTV 화면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염장선이 현재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파악하고 그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문제는 염장선도 그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여운남 이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차단된 번호. 내가 누구의 편인지 증명할 때가 왔어. 낯선 목소리가 말했다. 대산그룹의 비밀 창고 위치를 넘겨.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여운남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은 염장선이었다. 그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염장선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대산그룹을 배신할 것인지, 아니면 대산그룹과 손을 잡고 염장선을 함정에 빠뜨릴 것인지. 하지만 여운남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완벽한 배신이었다. 지난 이야기에서 기억을 잃은 서동주는 사고 당시 입었던 턱시도를 파는 가게로 향했고, 이것이 그의 과거에 대한 유일한 단서였다.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 사람은 여운남과 그녀의 배우자 여의천으로 확인되었다. 서동주는 여남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여남은 눈앞에서 목격한 일들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그토록 간과했던 사람? 그녀는 배우자 희철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잊은 채 필사적으로 동주의 이름을 불렀다. 서동주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메웠고 그가 기다린 오랜 시간은 고통스러운 진실이 되었다. 내가 어딘가에서 당신을 보았는가? 서동주의 망설이는 질문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여남의 심장이 몇 파운드 떨어졌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잃어버린 기억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걸까? 서씨 일가는 여남을 기억할까? 여남은 그를 돕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후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 모임이 희철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두운 방에서 움직이지 않는 단일 광원 아래 장선이 서 있다. 그의 집게손가락이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고 침묵이 긴장된다. 벽에는 서동주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그의 눈은 원한으로 가득 차 있다. 결국 장선의 입이 차갑게 벌어진다. 그놈과 싸워. 장선의 명령에 따라 허와 그의 동료 구호는 서둘러 서동주의 위치로 이동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도시를 에워싸고 허와 청구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표정을 유지했고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마무리해야 한다. 허가 낮은 어조로 말했고 청구가 무전기를 손에 든 채 대답했다. 두 남자는 서동주가 머무는 건물 주변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했다. 서동주를 장악할 기회를 잡아서 비밀번호를 밝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 준비된 공간이 있었다. 습한 바닥, 희미한 조명, 벽에 매달린 사슬. 그저 질문이 있는 방이 아니었다. 극심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장선은 서동주가 쉽게 압도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비밀번호만이 아닐 수도 있다. 동주에 대한 장선의 끊임없는 적개심과 분노는 끝이 없었다. 서동주는 장선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남자였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장선조차도 그의 대담함과 강인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선은 속도를 늦추고 의자에 앉았다가 손에 든 잔을 기울였다.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조용했던 방을 가득 채웠다. 그의 입술에 어두운 미소가 번졌고 그의 눈은 더욱 차가워졌다. 잔을 떨어뜨리자 장선은 천천히 일어섰다. 방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얼었고 그의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났다. 차가운 공기가 퍼지자 그는 벽에 걸린 서동주의 사진을 천천히 거닐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장선이 서동주를 잡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는 그를 처형할까? 그는 그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하려 할까? 장선의 목표는 단순히 서동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동주가 접할 수 있는 지식과 을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서동주는 예상대로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변호가 곧 시작될 것이다. 사회에서 서동주는 허도가 가라앉는 것을 막았다. 노인은 오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 허도는 몹시 화가 난다. 장선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서동주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순간은 그의 기억 속에서 잊을 수 없다. 그는 동료들을 배신하고 권력에 굴복할까? 아니면 무모한 선택을 할까? 노인은 허일도가 말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본다. 가로등 너머로 희미한 창문 불빛이 그의 얼굴을 보여준다. 손에 든 담배는 이미 꺼졌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몇 초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는 다시 태어났어, 서동주. 그가 한 발언은 서동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허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구원받은 자신의 지위를 알게 되면서 그의 가장 깊은 감정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장선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남을 수도 있고 장선에게 도전하고 서동주의 협조를 암시할 수도 있는 십자로구에 서 있다. 혼란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불안한 장면, 허일도는 서동주에게 사형을 집행한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총을 소지하고 있다. 바다 위에서는 일몰의 붉은 빛이 요트를 가득 채우고 있다. 고요한 풍경과 달리 배 안은 긴장된 분위기다. 서동주는 밝은 빛 앞에서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한다. 그는 눈을 반쯤 뜬 채로 상대방을 응시한다. 그는 허일도와 같은 사람이었다. 허일도의 눈은 공포보다는 평화로움으로 가득하다. 한때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죽이려는 원수들이다. 허일도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늦추는 순간 강한 바람이 그의 귀를 스쳐 지나간다. 바닷소리에 가려진 희미한 기억들. 과거, 연암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가 자신의 손으로 개입하게 된 사건. 그날 상대방의 차에 탄 사람은 서동주, 즉 성도겸으로 확인되었다. 그 진실이 떠올랐다. 그는 범인의 정체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실제 범인은 허도였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었고 우리는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랐다. 장선의 명령은 모호함이 없었다. 반란은 죽음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종식시켜야 한다. 허일도는 속삭이며 서동주에게 총을 겨누었다. 바람이 멈춘 시간 동안 총소리가 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동주는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손가락 끝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허일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바다에 헌신했다. 허일도는 도망간 석도주에게 방아쇠의 플랩을 다시 달았다. 총알이 그를 관통하는 고통스러운 순간 서동주는 의식을 잃고 바다의 어지러움 속으로 가라앉았다. 허일도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서동주를 관찰했다. 이게 끝일까? 그저 새로운 시작일까?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알 수 없는 꿈에 시달렸다. 서동주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멀리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까지 들렸다. 마치 실제로 토론을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서동주는 아직 살아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는 법을 완전히 잊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